안녕하십니까? 네, 보아치과의 교정과를 맡고 있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다이렉트 본딩 오브 브라켓입니다. 다이렉트 본딩 오브 브라켓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SWA 본딩 가이드입니다. 브라켓 내에 다음과 같은 처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퍼스트 오더 밴드는 인앤아웃이라고 해서 치아를 순설측으로 어느 정도 위치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세컨 오더 밴드는 팁 또는 앵귤레이션, 치아가 얼마나 근 원심으로 경사져 있는지, 그 다음에 서드 오더 밴드는 토크, 인클리네이션이라고 해서 치아가 순설측으로 얼마나 경사져 있는지, 이런 정보가 다 브라켓 내에 들어가 있는 장치가 SWA입니다. 그래서 FACC라는 이제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브라켓 본딩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인데요. Facial Axis of Clinical Crown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상치간의 장축이지 실제 치아와 치근의 장축은 아닙니다. FACC의 중앙점을 FA 포인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앤아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퍼스트 오더인데, 스탠다드 브라켓에서는 그림에 이제 좌측에 있는 것처럼 몰라 옵셋, 캐나인 옵셋, 레터럴 인셋 이런 와이어 밴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라켓이 모두 1번에서 7번까지 동일한 형태의 브라켓을 거의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치아에 맞는 인앤아웃을 와이어 밴딩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SWA 브라켓은 1번 치아는 1번 치아에 맞는 브라켓 베이스의 두께, 예를 들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모두 브라켓 베이스의 두께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브라켓처럼 와이어 밴딩 없이 U자 형태를 넣기만 하면 치아에 맞는 순설측 위치가 자동적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스트 오더 밴드 브라켓팅이 치아에 잘 표현되게 하려면 브라켓은 근 원심의 중앙, 사진의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근 원심의 중앙에 붙여야지만 인앤아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치아에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근심이나 원심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최종적인 위치에서 약간 치아가 회전되는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켓을 본딩할 때에는 정면뿐만 아니라 좌우, 교환면 또는 이제 미러를 사용해서 여러 각도에서 브라켓 위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레진을 브라켓에 얹고 치면에 꽉 압적을 해서 브라켓 본딩을 하게 되는데, 만약 꽉 압적을 하지 않고 빨간색처럼 잔여 레진이 남아 있다면 저 브라켓 베이스의 두께의 차이가 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치아는 원치 않게 회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빨간색에 있는 레진이 남지 않도록 브라켓을 꽉 압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라운 앵귤레이션 팁 또는 세컨 오더라고 합니다. 이거는 교합 평면에 대한 빨간 선처럼 수선을 그은 다음에 치아에 대한 장축은 녹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원심 경사들을 일일이 표시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브라켓팅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브라켓 내에는 수직홈 또는 근원심 면이 브라켓의 근심 원심이 FACC랑 평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홈을 FACC에 평행하도록 붙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홈에 평행하게 붙이는 것보다는 전치부 같은 경우는 인사이저 엣지 절단면과 브라켓 슬랫이 평행하도록 붙이고, 구치부 같은 경우는 슬랫과 마지널 릿지가 평행하도록 본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주 이유는 저희가 스트레이트 와이어를 넣게 되면 치아의 절단면, 만약에 상악 전치라고 하면 절단면이 와이어랑 평행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랫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와이어가 들어가는 슬랫을 절단면과 평행하게 붙일 수밖에 없고요. 구치부 같은 경우는 인접치의 마지널 릿지, 변형준선이 서로 잘 맞아야 음식물도 잘 안 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변형윤선과 슬랫이 평행해야 와이어가 일자로 들어갔을 때 치아의 변형윤선이 단차 없이 잘 완성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좌측 사진처럼
절단면과 슬랏을 평행하게 붙이지 못하고 우측 사진처럼 약간 기울어지게 붙이게 된다면 당연히 치아의 근원심 경사는 다르게 표현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컨 오더 밴드, 즉 크라운 인클리네이션, 토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합 평면에 대한 수선을 걷고 치아의 순면 또는 현면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각도를 토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크는 브라켓 베이스와 슬랍 베이스의 치아마다 각도를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브라켓 수직적 높이 위치 본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절단면에서 같은 5mm를 표현해서 브라켓을 붙였다 하더라도 우측의 치아는 치관이 좌측에 비해 더 큰 치아입니다. 예를 들어 좌측이 치관이 8mm고 우측이 10mm의 치아라고 하면 FA 포인트에 맞게 이제 본딩을 하였지만 치아에 나타나는 치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치아 브라켓에 나타나는 토크 값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브라켓 본딩 시 수직적인 위치를 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브라켓의 수직적 위치가 변하면 토크와 그 다음에 인앤아웃, 브라켓 베이스의 인앤아웃이 달라지게 됩니다. 브라켓을 치운 쪽으로 붙이게 되면 토크가 좀 더 마이너스 쪽으로 되고 교환면 쪽으로 붙이게 되면 토크가 더 플러스 쪽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브라켓 본딩 위치에 따라 이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FA 포인트를 이제 원장님들이 고수할 수도 있지만 환자분의 치아 형태라든지 토크가 너무 초진 상태가 다르다고 하면 수직적인 위치를 약간씩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직적인 브라켓 부착 위치는 중절치는 5mm, 그 다음에 뭐 제2 대구치 같은 경우는 2mm 이런 식으로 약간씩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상악 중절치가 FA 포인트가 5mm라고 하면 치관의 길이가 약 10mm일 때 이 정도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관의 길이가 8mm라면 FA 포인트는 한 4mm 정도로 해서 본딩을 해서 측절치는 3.5, 그 다음에 견치는 4 이런 식으로 해서 0.5mm씩 낮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FA 포인트를 이런 본딩을 위한 포지셔너를 이용해서 치아나 모형상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로 쓰진 않고요. 저는 본딩 게이지로 사진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본딩과 사용법은 이제 제 교정스쿨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치아에 대한 브라켓 본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 같은 경우 수직적인 높이는 FACC의 중앙, 즉 FA 포인트에 이제 본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앵귤레이션 팁은 절단면이 슬락과 평행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치아가 로테이션이 안 되도록 하려면 근원심 쪽으로 봤을 때 중앙에 위치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치아가 파절되어 있는 경우라면 파절된 부분을 그라인딩 할지 레진으로 수복할지 어떤 결정에 따라 브라켓 본딩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진 교정 상담하실 때 꼭 수복을 할지 가를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 절단력을 그라인딩을 한다면 11번에 비해 21번의 FA 포인트가 보다 치은 쪽에 있게 될 거고요. 만약에 수복을 하게 된다면 같은 위치로 표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악견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악견치의 수직적인 높이는 FA 포인트, 즉 FACC의 중앙이 되고 팁, 이제 앵귤레이션은 근심의 변형 융선과 원심 병역 융선이 서로 이제 평행한 위치로 브라켓을 슬롯이 평행하도록 외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되는 부분은 교환면에서 이제 미러를 사용해서 보았을 때 최대 풍용부의 브라켓이 위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견치 같은 경우는 최대 풍윤부가 약간 근심 쪽에 있기 때문에 브라켓 본딩을 하게 되면 약간 근심 쪽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절단연이 만약에 너무 뾰족한 캐나인이라면 팁을 그라인딩을 해서 그거에 맞게 FA 포인트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상악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풍윤부가 약간 근심 쪽에 있기 때문에 브라켓을 보시면 교환면에서 보게 되면 약간 근심 쪽에 위치되게 되고요. 상악의 이제 근심과 원심의 이제 측절치와 소구치와의 컨택 포인트 그쪽을 연결한 선과 슬롯이 평행하도록 이제 브라켓 본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구치 같은 경우도 이제 FACC 중앙, FA 포인트에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팁은 마지널 리지에 평행하도록 슬롯을 위치시키고 그리고 교환면에서 봤을 때 최대 풍윤부에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대개 소구치 같은 경우는 최대 풍윤부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사진처럼 중앙에 위치시키시면 되고 슬롯은 근심, 원심, 변연 융선과 서로 평행하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상악 제1대구치 같은 경우는 커스프 팁에서 한 3mm 정도, 그 다음에 팁은 근원심 변연 융선과 튜브가 서로 평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켓은 중앙에 있는 버컬 그루브에 본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악 제2대구치 같은 경우는 근원심 중앙에 이제 브라켓을 위치시키게 되고 근심, 원심, 변연 융선과 서로 평행하도록 튜브를 위치시키면 됩니다. 제2대구치도 상악 제1대구치 본등과 비슷한데요. 근데 약간 더 절단면 쪽으로, 즉 교환면 쪽으로 본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2대구치가 정출이 되게 되면 구치부 교합 간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교환면 쪽으로 본딩하게 되고요. 근심, 원심, 변형 윤선과 브라켓 튜브가 평행하도록 본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라켓 튜브의 중앙이 버컬 그룹에 오도록 본딩을 하시면 됩니다. 제1대구치 본딩과 거의 같게 붙이시면 됩니다. 상악 제2대구치의 본딩 시기는 초기에 부착하는 경우와 나중에 부착하는 경우가 나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착하는 경우는 개박교와 발치증례 같이 7번 브라켓을 본딩하면 아무래도 바이트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개방교합 증례 같은 경우는 7번 본딩은 좀 나중에 하는 편이고 초기에 부착하는 경우는 전치부 바이트를 오픈하거나 구치부 총생이 있거나 대구치의 원심이나 함입이 필요한 경우는 초기에 브라켓 본딩을 하게 됩니다. 하악 전치 본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악 전치는 FA 포인트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치아가 너무 짧거나 좀 형태적인 이상이 있다면 4mm 정도, 절단면에서 한 4mm 정도 본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나온 이유는 오버바이트, 오버젯을 형성하고 그리고 브라켓을 본딩을 하게 되면 하악 브라켓이 상악 전체 절단면에 씹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클리어런스를 주기 위해서 한 4mm 정도로 본딩하는 것이 안정합니다. 그리고 상악 전체와 마찬가지로 절단연과 슬롯이 평행하도록 본딩을 하시고 브라켓은 근원심적으로 중앙에 있도록 본딩하셔야 됩니다. 하악 견치 같은 경우는 FA 포인트에 본딩을 하거나 아니면 커스프 팁에서 5mm 정도 위치에 본딩하시고 그 다음에 근원심 변형 윤선과 평행하도록 슬롯이 위치되도록 본딩하고 상악 견치와 마찬가지로 최대 풍부가 약간 근심 쪽에 있기 때문에 브라켓을 본딩하게 되면 약간 근심 쪽에 위치되게 됩니다. 사진처럼 최대 풍륜부가 약간 근심 쪽에 있기 때문에 브라켓은 약간 근심 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근심, 원심, 변연 윤선과 슬롯이 평행하도록 본딩을 합니다. 하악 소구치 같은 경우 상악 소구치와 마찬가지로 FA 포인트에 본딩을 하게 되고 근원심 변형 윤선과 브라켓 슬롯이 평행하도록 그 다음에 최대 풍용부가 중앙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하도록 브라켓 본딩을 하시면 됩니다. 상악 소구치랑 똑같이 본딩을 하지만 하악의 이제 제1 소구치와 하악 제2 소구치 같은 경우는 교두의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악 제1 소구치 같은 경우는 약간 절단면, 즉 교환면 쪽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FA 포인트에 본딩을 하게 되면 5번에 비해 약간 더 정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브라켓에서는 약간 교환면 쪽으로 본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같은 경우는 커스프 팁에서 한 3에서 4mm 또는 대화치와의 교합 간섭이 어느 정도의 깊이로 본딩을 하시고, 그리고 상악의 대구치와 마찬가지로 변형 윤성과 브라켓 튜브가 평행하도록, 그 다음에 버컬 그루브의 브라켓 중앙이 오도록 본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악 제1대구치 같은 경우 버컬 그루브가 치아의 중앙에 있다면 저렇게 본딩을 하시면 되고, 버컬 그루브가 약간 근심 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약간 버컬 그루브에 대해 원심적인 본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환자의 치아 형태에 따라 본딩 위치가 근원심 쪽으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고요. 하악 제2대구치 같은 경우는 버컬 그루브가 거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본딩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상악 제2대구치와의 교합 간섭 때문에 치은 쪽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붙이면 구강 위생에도 안 좋기 때문에 필요하면 진지백토미 같은 추가적인 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이렉트 본딩 오브 브라켓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브라켓 본딩에 대한 좀 인상적인 지식이 전달되었길 기도드리며, 만약에 더 추가적인 정보나 더 많은 강의를 원하시면 제가 이제 9월에 인터넷 강의인 교정 스쿨을 오픈 예정입니다. 거기서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임상에 관한 지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